지난달 8일 성신여대 학생 1,800여 명이 비상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심하진 총장의 퇴진이었습니다. 심 총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 단 한 표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학생들이 이제 학교의 주인인데 학생 자칫 탄압이라든지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수업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많이 분노를 한 게 아닌가. 심하진 총장은 운정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아들 명의로 3억 원의 뒷돈을 받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신과 측근들의 개인 소송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지난해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심하진 총장 연임에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황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으니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면 된다.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고 한 것인데 이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실은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신 게 내가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다.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 따르면 된다. 사실 그래 돼서 일이 된 거야. 지난해 7월 성신여대 총장 선임을 앞두고 황우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문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문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 교문수석의 뜻에 따라 결국 심하진 총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송인준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총장 연임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청와대 쪽에서 전혀 연락을 받으신 게 없고요. 전혀. 박백범 이사를 통해서 받으신 게 없고요. 전혀. 내 말을 믿으세요. 그럼 현사문 이사가 한 말씀이 거짓인가요? 물론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송 이사장은 지난 5월 친인척을 제외하면 극소수만 참석한 황우려 전 장관 딸 결혼식에 초청받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은 두텁습니다. 송 이사장은 황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성신학원 이사에 선임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신여대 임시이사를 가신 거는 황 장관 그건 맞아요. 네, 그건 추천으로 맞아요. 하셨고요. 그건 맞고요. 그게 그 문제가 되나요 지금? 하지만 황 전 장관은 자신이 송인준 이사장을 직접 추천해 놓고도 마치 인선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여러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제일 네. 그래도 헌재 재판관도 지내신 법률가니까 네. 제일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는 성신여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송인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황 전 장관의 거짓말은 금방 탈로났습니다. 송인준 이사장입니다. 네. 확인했더니 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교문수석이 전화를 할 거다. 할지도 네. 모른다. 그러니까 한다고 그렇게 그랬.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렇지. 예. 황우려 이사. 황우려 그랬죠. 장관이 저희 송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 말은 맞죠? 그 말 맞죠? 그 말은. 황 전 장관이 성신여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성신여대 총장 선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이게 교문수석이 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원서를 교수들이 감사원도 내고 뭐 여러 백방으로 다 냈습니다. 아무리 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같으면은 교육기관이 그렇게 탄원서를 내면은 와서 감사도 하고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탄원되면 탄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문수석의 지시를 받아 심하진 총장 선임에 앞장선 의혹을 받고 있는 박백범 전 성신학원 이사는 현재 지방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외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공정한 절차로 할 예정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전화 딱 한 통화 받았던 거예요. 통화요. 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어요. 여러 차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녹음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제 머릿속에는 여러 차례라고.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이고 이 친구가 전화 한번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전화도 안 하네. 이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거기에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사진자들 거기 총장 선임 할 때쯤 했어요. 총장 선임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여러 번 뭐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마 수석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더라. 명백한 물증이 나오자 이번에는 말을 바꿉니다. 너무 관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되게 들었어요. 여러 가지 예, 걱정하니까. 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잘못 대답을 했네. 여러 번은 아닙니다. 잘해야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행정관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이제 제가 비서관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딱 찍어서 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루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냥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의 외삼촌으로 국정농단 세력 중 한 명입니다.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 전 콘텐츠진흥원장 송승각, 미래재단의 사무총장 이승환, 김승현 모두 본인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최순실을 통해서 장관, 교문수석, 콘텐츠원장 등등의 공직에 추천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상률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피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제가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나중에 만일에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을 그때 조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건 공문누설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게 뭐 황 저기 기자님. 뭐 국방의 비밀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사립대학교 총장 임면에 관련된 거를 청와대가 왜 관여를 하고 그다음 관심을 갖는지. 관여 안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진행되는 거를 보고를 받았을 뿐이에요. 심하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 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김상률 전 교무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조특위는 김 전 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관여한 이유와 그 대가로 어떤 거리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